반갑습니다. 땡나튜브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깅 파핑 장비랑 또 대구 장비들을 대구 지깅 장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시켜드리려고 해요. 지인들이나 아니면 또 댓글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코스를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파핑 장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S사 스텔라 14,000번 XG를 사용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핑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쓰는 장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솔티가 D사 기준은 6,000번 H 요 정도 스펙이랑 스텔라 14,000번이랑 비슷한 스펙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14,000번이 8호 기준 200m거든요, 건사량이. 그래서 파핑 날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80에서 뭐 120 이내로 다 날리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스펙을 사용하셔야 무난하게 파핑을 즐기실 수 있고요. 6,000번, 뭐 8,000번도 사용하시고 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건사량이 부족해서 하면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바람이나 뒷바람 파핑은 뒷바람으로 날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캐스팅에 따라서 또 펜슬 무게에 따라서 거리가 많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또 기업이 차이도 있고 해서 대부분 S사 거 스텔라 14,000번을 이용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S사 기준 8,000번. 요것도 권사량이 4호가 300m예요. 그래서 이거는 5호 정도 쓰니까 파핑은 6호 합사를 쓰지만 저는 또 이 지깅용은 5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한 270 정도면 충분히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깅은 8,000번, D사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0번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D사 거는 5,000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S사는 8,000번이 버티칼 지깅 하시기에는 대부분 이걸 또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저 또한 또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베이트릴, D사 거 솔티가 HLSJ예요. 슬로우 지깅용에서 대부분 이걸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하다가 저는 이제 이 버티칼로 넘어온 경우가 이거는 사실 또 T자형이거든요. 그립감은 좋은데 사실 돌릴 때 좀 더 불편해요. 그냥 저희가 쓰던 대로 이런 원이 있는 게 편하지 사실은 파지감은 더 좋지만 사실 이 돌릴 때 좀 불편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되게 편할 줄 알았었는데 여기 잡지만 돌리는 게 저희가 조금 더 이게 편하지는 않아요. 파지감만 좋을 뿐이지 핸들 릴링 하는 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랙 소리가 안 예뻐요. 드랙 소리가 S사 거는 참 드랙 소리가 되게 이쁘거든요. 그리고 풀고 나가고 감을 이렇게 거기가 치고 나갈 때 뜩뜩뜩뜩 이런 풀는 소리가 되게 좋은데 이 D사 거 솔티 같은 경우는 드래그음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낫냐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버티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버티칼 지깅이 조금 더 익사이팅 하거든요. 슬로우 지깅보다는 로드도 좀 더 단단하고 그래서 진짜 힘과 힘을 당기는 거기 때문에 줄도 워낙 단단하게 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슬로우 지깅이냐 버티칼이냐 지깅을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버티칼 지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깅 파핑이었고요. 지깅 파핑 말씀드렸고 펜슬 베이트 PC가 뭐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항상 틀려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어떤 걸 사라고 말씀드리기 참 저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한 종류별로 색깔 종류별로 따지면 한 3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요거는 무게별로 또 색상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거는 싱킹 펜슬이라고 그래요. 좀 이게 쇠가 무거워요. 뭐 보면 멸치처럼 생겼죠. 색깔은 좀 틀리지만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어구는 있는데 너무 뭐 안 문다 그럴 때는 저희가 파핑할 때는 이런 것도 가끔 사용을 하거든요. 애들이 없다 좀 중층에 있다거나 밑에 있을 때는 이런 파핑을 할 때 이런 걸 던져서 아예 가라앉혀서 또 이거를 베이트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파핑 하실 때는 이런 싱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싱킹 펜슬도 80에서 한 90g 정도 사용을 하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뭐 멸치색이나 요 비슷한 어종 색깔 같은 거 꽁치 색상이나 멸치 색상이 뭐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슬에 이런 트리플 훅이 대부분 다 달려서 나오긴 해요. 여기에다가는 싱글 훅을 달아줍니다. 대부분 지깅을 하게 되면은 싱글 훅 여기다 훅을 바른 하나만 달아주거든요. 지깅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있는 애들이 지나가면서 머리 먼저 바이트를 하지만 파핑 펜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앞으로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꼬랑지 먼저 먹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중간 바늘보다는 대부분 꼬랑지 있는 바늘에 물려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이걸 안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달려나올 경우는 그냥 달아놓고 뒤에 꼬랑지만 달아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파핑에 필요한 거는 펜슬, 싱킹 펜슬 요거 필요한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플라이어 앞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이나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일반적인 거보다는 이런 건 참 사용하기 되게 불편하세요. 이런 거는 고기 잡을 때나 다른 바늘 뺄 때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것도 다 되어 있으면 바늘 뺄 수도 있고 뭐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다 용도가 다 되어 있어요. 커터 라인까지. 요거를 사시는 게 다른 영상에 보면은 막 이렇게 조그만 거 지금 저는 그런 종류가 없는데 요거 한 반만 해갖고 이렇게 비슷하게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용하시는 게 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실 것 같으면 요걸 하나 사시면은 요거 다용도로 잡기도 편하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팅 벨트 같은데 끼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때 호스를 여쭤보셨는데 이게 볼 베어링이에요. 보이시나요? 볼 베어링. 이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한 6호 이상 뭐 대부분 4호, 5호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6호 정도 다시는 게 좀 큰 거 다시는 게 조금 더 끼기 편하세요. 그리고 또 단단하니까 안심이 되고. 이게 스플릿 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7호거든요. 7호나 한 9호 정도가 여기 보이시는 게 9호거든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달아주셔야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파핑 장비나 지깅 장비는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가셔야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고기가 물릴지 모르기 때문에 뭐 1m 20 이내는 충분히 끌어올리지만 요즘은 뭐 부실이 시즌에는 뭐 1m 40, 50짜리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뭐 3호, 4호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만큼은 좀 단단하게 하는 편이라 추천을 드린다면 볼 베어링은 6호, 그다음에 스플릿 링은 8호나 9호 정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싱그룹 같은 경우는 바늘이 단단하기 때문에 바늘도 저는 한 6호 이상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늘 너무 5호 이런 거 좀 작고 상황 틀리지만 좀 단단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뭐 입이 커서 바늘이 크다고 뭐 뱉거나 하지 그런 건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물진 쪽은 180에서 200까지 사용을 하고요. 뭐 물이 안 가고 그럴 때는 뭐 120까지 사용을 하긴 하지만 평균 180에서 200을 사용 많이 하고요. 또 완도 쪽은 물때에 따라서 그쪽은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물때에 따라서는 한 230, 240까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도 갈 때는 좀 무거운 것도 한두 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크리더 80파운드에서 저는 100파운드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깅 같은 경우는 80을 많이 사용하고요. 파핑 같은 경우는 100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요걸 드래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중에 파는 것들은 듀얼 P 스틱이라고 해서 팔아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로 돼 있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라 그렇게 들어갈 수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한 10,000 몇천 원씩 해요. 한 2만 원 가까이 하는데 제가 나무를 잘라서 수축 고무를 입혀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줄 당길 때 손 같은 게 사실 위험하니까 줄 감아서 합사줄 감고 쇼크리더 감아서 쭉 당겨지면은 매듭이 촘촘하게 박히는지 확인도 하고 잘못 묶었으면 또 쏙 빠져버릴 테니까 그 확인도 하고 촘촘하게 끼기도 하고 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축 고무에 하시는 게 그냥 제일 저렴하고 나무나 뭐 플라스틱이나 저희가 손에 잡을기 편한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그라고 치시거나 아니면은
듀얼 PE 스틱.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또 지깅 시작하실 때는 사실 이게 지깅 전용 장갑이에요. 이게 지깅 전용 장갑인데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 이쪽 부분이나 이런 데는 좀 탄탄하게 또 쿠션되어 있고, 또 장갑을 막상 끼면은 이 안에 관절, 이런 손가락 관절 되는 데를 보호하시게끔 좀 그렇게 꽉 잡아준다 그럴까요? 막상 이게 딱 껴면 그냥 헐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잡아줘요. 이런 데 많이 닿는 부분에는 좀 쿠션이 되어 있고요. 또 손이 많이 가고 합사가 많이 닿다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세모 가죽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가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이 단단해서 이런 데에 합사 이렇게 저도 한다 하더라도 손이 많이 보호가 되고, 특히 바늘 같은 경우 지깅 바늘 사실 이거 위험하거든요. 트래픽이 위험한데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가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깅 전용 장갑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인분들은 제가 꼭 이 지깅용 장갑을 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 게 손 보호도 되고, 하다 보면 배 움직이는 상황에서 저희가 막 채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불상사를 대비하고자 꼭 이 장갑을 저는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구 지깅 같은 경우는 장비가 되게 간단해요. 전동릴, 지그, 바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채비가 간단하죠. 여기 물론 쇼크홀더는 매야겠지만 장비는 요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대구 낚시를 어떻게 하는 게 뭐 잘해요, 어떻게 해야 잘 잡아 얘기하시는데, 뭐 물론 장비빨도 있겠지만 대구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적히는 남보다 한두 번 더 하나에 따라서 조가 차이가 나는 거지, 잘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건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바닥 찍고 몇 번 릴링에 몇 번 올렸을 때 수심이 어느 정도에서 불어난 요걸 찾는 게 관건이에요. 매번 애들이 바닥에 있는 어종이지만 바닥에 있지 말고 살짝 이렇게 부상에 떠 있을 때도 있거든요. 대구는 잘 잡는 방법이 얼마만큼 저킹을 많이 하냐, 남들보다 저킹을 한두 번 더 하고 얼마만큼 더 올렸다가 그 간격차를 얼마나 두자에 따라서 조가가 무조건 틀려집니다. 오전이랑 뭐 낮이랑은 좀 이런 루어 색깔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른 장비나 다른 어종 낚시에 비해 사실은 대구 낚시는 좀 많이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구애를 좀 덜 받는다는 거. 낚시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게 잘 먹힐지는 그날 상황 따라서 고기 마음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잘 문다 그런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매번 틀립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게 지금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바텀샷이라고 그래요. 바텀샷.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런 모양입니다. 고기. 그리고 밑에 중심이 좀 더 많이 갔죠. 위에 무게를 더 실어뒀습니다. 요걸 보시면 자세히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얄쌍하게 오다가 밑에 부위에다 중심 잡고 이걸 내리면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요거는 카우보이라고 그래요. 카우보이. 이 스타일이 이렇게 카우보이라고 해서 좀 롱지글처럼 생겨있거든요. 요 카우보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잘 먹히는 경향이 있어서 종류별로 좀 틀려요. 그날 따라서. 이거는 이제 복메탈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메탈. 대신 무게 중심은 거의 뭐 이건 동일합니다. 내려가는 게. 이런 바텀샷이나 이런 카우보이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롱질처럼 생긴 거. 요거 차이는 대부분 이 바텀샷이 내려가는 게 대부분 다 폴딩 바이트예요. 떨어질 때 대부분 먹지, 올라와서 뭐 보시나 방어 이런 것처럼, 뭐 광어나 이런 것처럼 탁 채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런 봉돌을 내렸을 때 적혈하면서 했다가 바닥 찍고 감고 내렸을 때 대부분 그래서 꼬랑지에 물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0마리 올리면은 9마리 이상은 거의 꼬랑지, 뭐 핫 포인트에서 뭐 위아래 다 물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구 낚시는 거의 폴딩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밑 바늘에 대부분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늘을, 위에 바늘은 쌍바늘 가지채비처럼 이렇게 더 갖고 좀 길게 해서 달아줘요. 그리고 밑에
꼬랑지에다가는 짧게 달아줍니다. 그 이유가 너무 길어버리면은 이 간격 때문에 밑에 여나 이런 데 걸려서 바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되게 많아요. 위에는 어차피 안 다니까 이렇게 롱 길게 달아주고요. 밑에는 짧게 달아줍니다. 한 1.5, 2cm, 길어봐야 2cm.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잡냐 뭐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대구는 잘 잡는 요령이 없어요.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 남들보다 얼마만큼 저킹을 많이 하냐, 얼마만큼 많이 뛰었다가 내려서 또 얼마만큼 올려주냐,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대구는 바닥에 있으니까 막 바닥을 박박박 긁는 분이 계세요. 조가보다는 사이즈 큰 것들이 더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은 좀 위로 뜨는 편인데 큰 것들은 좀 밑에 있거든요. 다른 것처럼 막 치고 나가지 않고 힘이 뭐 빵이 커서 한 20kg 이상 나가더라도 애들이 정도권만 띄워주면은 그때까지만 딱 띄워 놓으면 애들은 쉽게 딸려 올라오거든요. 브레 때문에 정도권만 띄워놓으면은 애들은 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낚시하시다가 바닥에서 한두 번 가만데 이쪽 돌았다 싶으면 빗 걸리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애들이 버티고 올라오질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아. 그냥 버티고 있어요. 거기서 정도권만 올려놓으면은 애들은 부상하기 때문에 대구에 필요한 기술이라면 그거 하나. 다른 거 뭐 제가 뭐 많이 경험은 없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어떠한 대구는 특별한 그렇게 스펙이 없어. 어떠한 잘 잡는 요령은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게 저킹 많이 하시고 많이 감았다가 그 남들은 힘드니까 한 10m, 15m 뛰면 다시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뭐 나는 20m, 25m 뛰었다 가라앉히면은 남들보다 저킹 많이 하시고 곱배질이라고 얘기도 하죠. 남들보다 곱배질 많이 하시면은 조가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전동릴 이런 바텀샷, 오전에는 검은색, 블랙, 그다음에 오후에는 블루나 핑크, 아니면 뭐 실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류는 때에 따라 틀리는데 좀 바텀샷이 제일 유리하긴 한데요. 또 시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롱 지가 또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두 개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바늘은 꼴뚜기 껴놓은 거 있어요. 뭐 홀로그램지나 홀로그램지 같은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꼴뚜기 바늘 같은 경우는 조류가 좀 이렇게 많이 가는 날에는 그게 많이 밀려요. 물에 한 개가 아니라 뭐 양쪽에 두세 개 달았다 싶으면은 남들 포인트 떨어지는 것보다 좀 더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조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꼴뚜기 바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꼴뚜기 바늘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꼴뚜기 바늘보다는 그냥 저는 이런 민바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파핑, 지깅, 대구 지깅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해가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자재들 호수별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글로 자세히 보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땡락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